법정 증언,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장 조규도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인사보고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하면 인사제도비서관이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와 같이 임명제가안을 상신하는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 순서상 인사제도비서관이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에 지시를 해서 대통령 뜻이다라고 하겠죠. 임명제가안을 기한에서 상신하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인사제도비서관의 직속 상관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인사제도비서관을 통해서 공직 후보자의 임명제가안 상신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인사제도비서관으로부터 그 인사 임명제가안 올라올 거라고 아까 보고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경우 예, 통상적인 경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31일 그 아니요, 통상적인 거. 제가 통상- 그러면 통상적인 지금 질문이 건 맞습니다. 지금 예. 질문 통상적인 겁니다. 네, 통상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통상적인 경우에 제 질문이 맞습니까? 네네네. 예. 지금 저희가 특검 측에서 추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데 국무조정실로부터 마용주 마은혁에 대한 임명제가안 결재 시간을 확인하니까 천천히 말씀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인사혁신처가 2025년 4월 8일 10시 7분경 임명제가안 기한했고요.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서 10시 15분에 부서를 하고 피고인은 10시 23분경 검토 결재를 하고 이제 재차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10시 33분경에 최종 제거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와 이 사건 임명제가안 기한 및 결재 시간을 보자면 피고인은 최소 4월 7일에 이미 4월 8일 오전에 마용주 마은영에 대한 임명제가안이 상신될 것을 알고 있었죠.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그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잘 뭐 그건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어떤 예. 시점에 어떤 결제가 올라왔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업무 프로세스상 피고인은 마은영, 마용주의 임명제가안 상신을 위해서 인사제도 비서관에게 임명제가안 상신하도록 하라는 뭐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를 받거나 그런 지시를 하기 전에 당연히 인사권자이자 임명권자인 한덕수한테 관련 사항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인사제도 비서관으로 하여금 임명제가안 상신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구조가. 뭐 구조가 그러할지인데 뭐 이 자리에 그 대행께서도 계십니다만 제가 뭐 대행과 직접 소통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권한 대행이 모르게 피고인도 아까 최상목 임명제가안 연락 못 받고 받았더니 황당하다 하셨는데 피고인이 인사권자자 임명권자 한덕수한테 보고 안 하고 임명제가안 상신하게 시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 계속 특히 하시죠. 인사제도 비서관은 또 피고인의 직속 부하 직원이니 피고인의 지시가 있어야 임명제가안 상신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연락할 수 있죠. 네, 그런 네. 시스템은 맞죠. 맞습니다. 예. 결국 피고인은 이미 4월 8일 오전 이전에 한덕수하고 마용주 마은혁을 임명한과 동시에 이완규 함상우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것을 사전에 논의를 마친 게 맞죠. 아까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 상황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런 구조라면 네. 마용주 마은혁 임명과 이완규 함상우 지명을 4월 8일 오전 이전에 당연히 시스템상 구조상 결재 구조상 보고 구조상 피고인이 한덕수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구조상은 맞는데 뭐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제가 대행과 이런 문제를 뭐 전화로라도 상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예. 재판장님, 요거 저희 신문 보안상 한덕수 피고인한테 안 물어봤던 건데 한덕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피고인한테 대질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절차상 뭐 가능하시긴 한데 혹시 뭐 변호인들께서 뭐 이의가 있으신가요? 저기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이제 4월 7일에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 했는데 4월 7일 날 김준석이 돌아와서 다 보고한 내용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무슨 뒤에 협의가 있었던 것, 그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정진석 실장이 4월 8일에 가서야 알아야만 된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4월 7일 날 아까 김주현 수석이 아니요, 4월 8일에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 4월 7일 이전에 한독수, 정진석이 사전에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4월 8일이 아니고요. 예,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4월 7일 날 이미 보고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그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아는 아닌지 거죠. 확인해 보겠다고요. 당연히 아는 그게 건데 아니고 그거를 자꾸만 사전에 확인했는지 예. 이 둘이 협의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 시스템상 김주현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임명권자인 한독수한테 임명 재간을 상신하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거 여쭤봤잖아요. 오전에 그 대행께서 상의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절차상 문제가 됩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미 진술을 다 한 걸 갖다가 지금 뭐 대지를 해가지고 지금 이 법정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네, 뭐 물어보는 거 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질문 사항이 뭐 문제가 있으신가요? 일단 뭐 예, 질문 아니면 사항 아니라고 자체. 대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뭐 네, 네. 그럼 일단 궁금하시면 필요하시면 물어보시죠. 네. 뭐. 예, 한덕수 피고인 측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피고인 신문 절차와 관련해서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시 고지하고요. 그러면 대질로 해서 한덕수 피고인한테 추가로 물어보시는 예. 걸로 하시죠. 그 한독수 피고인 제가 좀 여쭤볼게요. 한독수 피고인 방금 제가 정진석 피고인께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잖아요. 정확히 지금 예, 이해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못했습니다. 그 임명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임명 재간 상신 시스템이 인사제도 비서관이 인사혁신처 심사 임용과에 지시를 하면은 인사혁신처 심사 임용과에서 기한을 해서 대통령 비서실로 임명 재간을 상신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인사제도관은 비서실장이 직속 부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야 인사혁신처 임명 재간을 상신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비서실장은 이 임명 재간의 임명 주체는 권한 대행이란 말입니다. 그럼 비서실장도 임명 재간을 상신하라고 하려면 인사권자인 한독수 피고인한테 미리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런데 마은혁에 대한 임명 재간이 4월 8일 오전 10시 7분에 기한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정진석 피고인이 4월 7일에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아니라 4월 7일에 아니면 오히려 또 그 이전에 이 시스템상 한독수 피고인하고 정진석 피고인이 사전에 이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 그 반드시 그런 논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요. 예. 그 4월 8일 날 마용주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그 정진상 피고인께서는 협의를 한 적 없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통지는 받은 적 있습니까? 미리 이렇게 언급이라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 기억을 언제일이라든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까? 뭐, 대행과 상의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상의는 없고 아니면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 통해서 뭐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남아있죠. 근데 절차상을 보면 이제 검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절차가 비서실 쪽에서도 협의가 돼야만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쨌든 그 이완규 함상훈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민정수석이 총리 면담 후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용주 마은혁은 임명과 관련해서 마영주 마은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재판장님, 4월 8일에는 이미 저 재판관 그 마은혁 그 대법관과 마영주 대법관. 마영주 대법관과 다 그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미 다 발표가 된 후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면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4월 8일 날 임명과 관련해서 그 전에 알았냐는 걸 미리 근데 그 전에는 협의가 아까 있었나요? 분명히 모른 저기 상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네. 4월 8일은 지금 나오는 게 4월 8일 얘기인데 4월 8일은 이미 그 김수혜 공보실장을 통해서 담화문을 발표하라고 했고 그래서 내부적인 절차로 이미 다 그 임명과 지명에 대해서 다 발표가 된 상황인데 그걸 업무 프로세스상 그 4월 8일 10시 이후에 된 일 가지고 지금 사전에 그 전에 이미 사전에 모의했다고 그러기는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러면 질문 그대로 하더라도 다시 정리를 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럼 정진석 피고인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용주, 마은혁에 대한 임명 제가안이 4월 8일 10시 7분에 이제 기한이 됐습니다. 기한. 그러면은 인사혁신처한테 이 임명 제가안 기한하라고 지시를 이 이전에 했잖아요. 그래야 이 10시 7분에 인사혁신처가 이거 기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혁신처가 이런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인사제도 비서관이 연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조가. 그럼 10시 7분 이전에 연락이 갔어요. 인사혁신처에. 그럼 인사제도 비서관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진석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진석 피고인도 이 임명 제가안을 한독수 피고인이 결재할 거기 때문에 정진석 피고인이 그냥 임의로 하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한독수 피고인하고 얘기가 돼야 이 임명 제가안 준비하라 할 수 있잖아요. 첫째,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저의 직접 그 문제와 관련 소통은 없었고요. 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구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제도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에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득해야만 움직이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 휘하에 있지만 인사제도비서관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실에서 인사 결정이 나가지고 인사제도비서관하고도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꼭 그 중간에 정진석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는 구조다. 아 그러면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체제에서는 그렇게 비서관이 직접 대행과 협의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모든 비서실 조직은 대행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 들었다시피 배경은 제가 규정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었다가 권한대행 체제에 가서는 사실상은 세 차례 권한대행 체제에서 저는 권한대행과 대면 보고를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신에 수석과 일부 비서관은 직접 권한대행께 보고도 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의 구조 변화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좀 해답을 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저기 정진석 피고인 계속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마용주, 마은혁에 대한 임명 제가안 준비하라고 인사제도 비서관한테 지시하셨습니까? 그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일이고 네. 그러면은 한덕수 피고인한테 그 인사제도 비서관한테 좀 물어봐야 될 문제. 예, 한덕수 피고인한테 여쭤볼게요. 누군가가 인사혁신처 임명 제간 기한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덕수 피고인이 인사제도 비서관한테 인사혁신처에 임명 제간 준비시키셨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 마용주,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 비서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마용주 뭐 4월 8일 날 마용주, 마은혁 임명할 거다 이렇게. 제가 예. 한독수 피고는 뭐 제가 다이렉트로 직접 무슨 얘기할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 국무총리 이렇게 밑에 뭐 실장, 비서실장 이런 분들한테 협의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아마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기억나시는 건 없습니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4월 8일 날 임명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랑 지시하거나 뭐 준비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국무위원들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것이 9시 아마 20분부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은 다 4월 8일 날 아침 9시 20분부터는 알 수 있게 돼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검사님 계속 특검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전에 뭔가 이제 절차 진행이 쭉 있으려면 미리 이제 뭐 간담회에서 말하는 거 말고도 미리 좀 누군가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지신 거거든요. 9시 20분쯤에는 뭐 누군가가 그렇게 듣고서 했을 텐데 제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듣고 했을 텐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그럼 한독숙 피고인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마용주 마은혁을 임명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게 언제입니까? 이날 4월 8일에 임명하기로 마음 먹으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그 2명 하는 뭐 그때 아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이 임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던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정진석 피고인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최상목이 정계선 조한창 임명할 때 통상적인 전자결제 절차가 아니어가지고 알아보라고 하면서 결제 안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건 마용주 마은혁에 대해서 전자결제 이거 임명 제간 올라올 것입니다라고 미리 들었다는 얘기일 텐데 누구한테 언제 들으셨습니까? 그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마용주 마은혁의 그 전자결제가 올라온 것은 어쨌든 그 역시 권한대행의 인사결심이 서신 이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사결심이 서시기 전에 제가 알았다는 그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프로세스 자체가 권한대행의 인사결심이 쓴 이후에 프로세스가 진행된 것일 테니까요. 예, 전자결제라는 것도. 재판장님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만드신 분 때 하시고 이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59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내용은 이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이제 지명할 때는 특별히 이제 통상은 미리 좀 은지를 주거나 언급이 있은 후에 이제 결제가 올라오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였고 네. 그리고 국무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고 그래서 좀 알아보겠다고 해서 이제 맞습니다. 결제를 안 하시고 퇴근하셨던 건데 네. 그러면 그게 비춰보면은 지금 마은혁 마용주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제하셨다는 거는 결제하기 전에 뭐 언급이 있거나 뭐 약간 뭐 통지가 있거나 그렇게 한 후에 결제하신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뭐 물어보신 그렇게 거고요. 예측은 됩니다만 네네. 뚜렷한 기획을 떠올리기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획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뭐 네, 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예, 절차가 뭐 그렇게 돼 있다면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맞지 않나.